오늘은 자료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변수 선언이 있어요. 변수 선언, 그리고 배열 선언, 그렇죠? 배열 선언, 포인터 선언, 구조체 변수 선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integer a.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4바이트 공간이 확보가 되는 인티저니까.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할 건지. int니까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이고, 정수를 여기다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그럼 이진수 형태로 저장하겠다. 그거를 이 int라고 하는 예약어를 통해서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첫째 몇 바이트고 몇 바이트 이제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장 방식이 어떻고 즉 어떻게 저장할 것이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자료형이다. 만약에 더블 B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이거 역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확보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더블이라고 하는 이 자료형은 몇 바이트 공간을 확보한다? 몇 바이트 공간을 확보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8바이트 크기는. 그리고 저장 방식은 IEEE 754 표준에 따라서 이 표준에 세 가지의 저장 방식이 있는데 실수를 저장하는 저장 방식, 싱글, 더블 코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더블 포맷에 따라서 약속되어 있는 방식대로 실수값을 여기다 저장하겠다. 그 저장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더블이라고 하는 예약어 이름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몇 바이트를 확보할 거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장할 건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자료형이다. 데이터 타입이다. 자료형. 자, 그럼 이 int 더블은 그 자료형의 이름이 되겠죠. 서로 다른 크기와 저장 방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면 그걸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약속해 놓은 게 바로 이 자료형 이름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자료형 이름인 거죠. int 더블. 그리고 만약에 캐릭터 ch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 이 캐릭터 얘가 바로 약속된 자료형 이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든 배열이든 포인터 선언이든 구조체 변수 선언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메모리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크기와 저장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 크기와 저장 방식을 나타내는 이름, 즉 자료형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알면은 포인터 선언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선언문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자료형을 찾아내는 것은 아주 쉬워요. 이름을 빼면 자료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int a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가 변수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 선언문에서 변수 이름 a를 뺀 나머지 얘가 자료형 이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의 형태는 int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b가 변수명이니까 b의 형태는 w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도 보면은 ch가 이름이니까 ch 이름을 빼면은 char 얘가 바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int ARY 이렇게 배열 선언을 했습니다. 배열도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인티저 5개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int 전부 다 하나가 int가 되는 거죠. int형. 이게 쭉 5개가 연속적으로 있는 그게 바로 배열인 거예요.
그럼 이 배열의 이름이 뭡니까? ARY고, 그럼 이 배열의 형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름을 뺀 나머지, 즉 얘와 얘를 합쳐서 형태가 된다. 그래서 ARY의 형태는 int 5형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int는 뭡니까? 이 int는 배열 요소의 형태인 거죠. 이 배열의 형태는 int 5형이고 배열 요소 하나의 형태가 인티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ARY2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얘는 배열 요소의 개수가 4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인티형으로서 ARY와 같아요. 배열 요소의 형태는. 근데 ARY2의 형태가 뭡니까 하면은 int 4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int 4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RY와 ARY2는 배열 요소의 형태는 같지만 그 배열 자체의 형태는 다른 배열인 거예요. 우리가 배열 선언할 때 배열 요소 개수를 서로 다르게 얼마든지 많이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배열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자 정의 자료형, 응용 자료형, 즉 사용자가 응용해서 만들어내는 자료형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 같이 그냥 배열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엄연히 형태는 다른 것이다. 또 우리가 포인터 선언도 한번 볼까요? 포인터 선언을 이렇게 했어요. 자, 포인터 선언을 했다면 메모리 공간 확보하는 거죠?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확보하는 선언문이에요. 따라서 얘도 형태가 있어요. 메모리 공간 뭐 2바이트나 4바이트나 8바이트. 이건 시스템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메모리 공간 일정 크기를 확보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뭐 여기서는 이제 8바이트가 될 텐데 해보면 자 이러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자 이 P라는 변수 이 공간의 형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P가 이름이죠? 그럼 나머지, 이름을 뺀 나머지 얘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t 별형 이렇게 되는 거죠. 얘의 형태는 int 별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int는 뭡니까? 이건 이 포인터 P가 가리킬 자료형이 int형이라는 뜻이에요. 즉 int형 변수에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P 자체의 형태는 int 별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P도 메모리 공간 확보한 거니까 여기가 만약 500번지부터 확보가 됐다. 그러면 8바이트면 507번지까지 확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P의 주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변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500번지가 되는 거고 이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포인터를 선언을 한다면 이 P를 가리킬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자, 새로운 포인터 선언하는 겁니다. 이름은 pp로 할 거고 그리고 얘 포인터기 때문에 앞에 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적어주라고 했습니까? 포인터 선언할 때 가리킬 자료형. 이 pp는 p를 가리킬 거예요. p의 주소 500을 저장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p의 형태가 int 별형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int 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가 이중 포인터가 되는 거죠. 즉 pp는 변수 이름이고 이 앞에 붙어있는 별은 pp가 포인터임을 뜻하는 기호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int 별이 pp가 가리킬 자료형이 되는 겁니다. pp도 포인터니까 나름대로의 메모리 공간 확보가 될 것이고 그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pp 형태가 뭡니까 하면은 얘는 이름이 pp니까 이름을 뺀 나머지 얘, 즉 int 별이 pp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구조체 변수 선언 역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struct std라고 하는 구조체를 여기서 선언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변수 선언을 했죠. 그러면 메모리 공간이 잡히는데 이 멤버가 두 개가 있으니까 바이트 얼라인먼트를 하지 않는다면 즉 이 멤버들의 크기들의 한 만큼만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총 12바이트 공간이 잡힐 겁니다. 그렇죠? 4바이트, 8바이트. 이거는 A를 위해서, 이건 B를 위해서. 이 전체의 크기는 12바이트고, 그리고 이름은 struct std 자료형의 변수명 SA, 즉 SA란 이름으로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은 SA예요. 그러면 이 구조체 변수의 형태가 뭡니까? 물어보면 이름을 뺀 나머지, 즉 struct std, 이게 바로 SA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조체 포인터를 선언을 한다 그러면 자, 뭐 SP라고 합시다. 이름을. 그리고 앞에 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별 앞에다 뭐 적어줘요? 가리킬 자료형. 자, SA의 주소 몇 번인지 모르지만 얘를 집어넣을 거라면 SA 형태를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데 SA 형태가 뭐예요? 이름을 뺀 나머지 struct std 이렇게 되는 거예요. struct std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포인터를 선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선언을 할 때는 포인터 변수 이름 뭐 p 이렇게 적어주고 앞에 무조건 별 붙이라고 했어요. 이게 없으면은 p가 포인터인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컴파일러가 자 이게 무조건 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별 앞에다 뭐 적어주라고요? 가리킬 자료형을 적어주라. 그래서 변수다 그러면은 이름을 뺀 이것들이 이제 자료형이니까 이거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 가리키고 싶다 그러면 더블 적어주면 되고 ch 가리키고 싶다 chr 적어주면 되고 배열 가리키고 싶다 그러면 배열 자료형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int O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개념상.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그래서 배열 포인터라고 하는데 배열 포인터인 경우에는 자, 이게 구문 해석이 안 돼 컴파일러가 이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배열 포인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P가 포인터예요. 여기 가로가 있기 때문에 이 대가로와 소가로의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거든요. 그래서 P가 포인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산, 이 대가로이니까 P가 포인터인데 포인터는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게 배열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배열 요소 개수는 5개예요. 배열 요소 형태는 인티저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배열 포인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용 포인터에 가서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배열도 형태가 있고 그 배열을 가리키려면 배열형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적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런 것들을 하려면 포인터 변수의 형태가 뭔지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즉 P의 형태는 int 별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름을 이걸 뺀 나머지가 구조체 변수의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 선언할 때도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는 개념만 알면 아주 쉽다고 했어요. 포인터를 사용하는 3가지 순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포인터 변수 선언. 둘째, 가리킬 대상의 주소 대입. 세 번째, 포인터의 별 연산을 해서 간접점제 연산을 해서 가리킨 대상 사용하기. 그죠? 이렇게만 하면 포인터가 아주 쉽다. 근데 포인터가 어려운 이유는 포인터 선언이 안 된다. 포인터 선언이 제대로 안 된다. 그거거든요. 포인터 선언만 제대로 되면 가리킬 대상의 주소 집어넣고 그냥 별 연산을 통해서 가리키는 놈을 사용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포인터 선언 자체가. 포인터 선언이 어려운 이유는 가리킬 대상의 자료형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가리킬 대상의 자료형만 알면 이런 식으로 이름 짓고 별 붙여주고 나머지 여기다 뭐 적어주면 돼요. 가리킬 대상의 자료형만 적어주면 포인터 선언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열 포인터나 함수 포인터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그거는 좀 특별하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컴파일러가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포인터 선언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